안녕하세요. 주말렐라의 도전 최기훈입니다. 오늘은 목요일입니다. 목요일 이 시간에는요, 우리 주말렐라 분들의 외모를 업그레이드 해드리는 시간, 여우의 변신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오늘 여우의 변신을 또 함께 이끌어주실 소중한 두 분을 자리에 모셨습니다. 글쎄 이분들은요, 외모의 변신을 해드리는 시간인지 몰라도 본인들의 외모가 굉장히 우월하십니다. 우리 블루뉴스의 최지영 기자, 이혜영 캐스터 두 분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외모에 대해서 자랑을 좀 해드렸어요. 네. 최지영 기자, 본인의 외모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 정도면 매력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전 되게 많이 외모에 신경 쓰거든요. 굉장히 많이 가꾸려고 노력을 해요. 화장도 많이 하고, 그다음에 뭐 헤어스타일도 신경 쓰니까 뭐 노력하면 누구나 예뻐질 수 있잖아요. 변해 있어요. 그래요. 처음에는 뭐 본인은 만족한다고 했다가 분위기가 이상해지니까 전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래요. 그럼 본인은 노력형이시다. 네, 저는 많이 노력하는 편이에요. 우리 이혜원 캐스터는 표정이 좀 달라요. 네, 저는 살짝 타고난 것 같습니다. 이 거만하면 어디서 나오는 건가요? 그렇죠? 본인의 외모에 만족하세요? 저도 컴플렉스가 있어요, 사실. 네네. 눈이 너무 작아요. 네, 죄송합니다. 자, 혜원 씨가 눈이 작다고 하니까 글쎄요. 저는 뭐 더 이상 뭐라고 어떤 말을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여성분들은 그런 것 같아요. 본인의 외모, 혜원 씨나 우리 최정 기자나 굉장히 뭐 우월한 외모를 갖고 계신데 그래도 만족을 못 하시는 거는 우리 모든 여성들의 공통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말렐라 분들에게 꼭 필요한 시간이죠. 여우의 변신. 본인이 만족스럽지 못하는 외모를 저희가 늘 항상 업그레이드 해드리는 시간. 그럼 오늘은 어떤 부분을 업그레이드 해드릴까요? 자, 오늘은 취업 준비를 위한 주말렐라들의 패션 완성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네. 머리부터 발끝까지 제가 낱낱이 파헤쳐 드릴게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네. 머리부터 네, 죄송합니다. 자, 혹시 방송 보시다가요,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아래 나가는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요, 저희가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목요일의 도전, 우리 여우의 변신, 오늘 또 활기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말렐라의 도전, 고! 네, 여우의 변신 오늘 또 활기차게 출발을 해봤는데요. 우리가 보통 이런 말 하지 않았습니까? 8대 스펙, 그리고 뭐 단군 일의 최고의 스펙, 모든 스펙을 다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 외모에서 첫인상에서 좀 뭐 좋은 느낌을, 좋은 호감을 주지 못한다면은 뭐 당락에서 뭐 떨어지는 경우, 합격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시는 뭐 주변 분들의 말씀을 많이 들을 수 있는데 그만큼 외모는 굉장히 중요하다. 저희가 또 이렇게 한번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 주말렐라 분들의 변신 무조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필요하다는 생각에 대해서는 동의하시나요? 저도 동의합니다. 네, 그렇죠. 자, 그렇다면 도대체 이 주말렐라들의 패션, 아줌마 패션이 무엇이길래 아줌마 패션 이런 소리가 나오는지 우리가 그거부터 살짝 짚어보고 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요, 네. 이 아줌마 패션이라는 게 어떤 스타일이 딱 정해진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단지 우리 주말렐라들이 보면 육아라던가 뭐 살림 이런 것들 너무 바쁘다 보니까 자신을 가꾸는 거에 굉장히 소홀해지거든요. 그렇죠. 보시다 보면 그냥 편한 옷 아무거나 그렇죠, 입고 그냥 머리도 샵 많이 안 갈 수 있게 저렇게 그냥 파마하고 하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신경 안 쓰는 패션 이런 걸 보고서 이제 많이들 하니까 주말렐라다, 뭐 아줌마 패션이다 이렇게들 칭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요. 제가 보통 제가 아줌마 패션은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주머니 헤어스타일은 알거든요. 네. 파마가 굉장히 강한 컬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굉장히 강한 컬이 들어가 있는 게 아주머니 헤어인데 저희 어머님께서 머리를 컬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게 꼬불꼬불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왜 그렇게 하시냐고 제가 여쭤봤죠. 그러니까 어머님께서 이래야 오래가지.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 말을 듣고 이거 참 속상하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다면 보통의 우리 주말렐라 분들 중에서도 우리 아주머니라고 부르시는 우리 어머님들이 거의 다 그런 패션을 하실 텐데 사실 짚어볼 게 너무너무 많습니다. 우리 주말렐라 분들의 패션에 대한 변신, 머리부터 발끝까지 저희가 쭉 변신을 한번 해드렸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저희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 주말렐라 분들을 변신을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어디부터 짚어볼까요? 네, 첫 번째로 헤어스타일 먼저 말씀드릴게요. 아시겠지만 헤어스타일은 굉장히 이미지를 이제 바꾸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신경 쓰셔야 하는데요. 대부분 이제 긴 생머리를 하는 주말렐라를 본 적은 없으실 거예요. 없어요. 왜냐하면 나이가 들수록 사실 긴 생머리가 안 어울립니다. 왜냐하면 이제 얼굴형도 조금씩 달라지고 뭐 주름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그러니까 뭐 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사실 잘 안 어울려요.
어울려요. 근데 이제 가끔 하시더라도 이 긴 머리를 어떻게 뭐 치렁치렁 하긴 싫으니까 그냥 질끈 묶는 정도 이렇게만 연출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럴 거면 차라리 과감하게 단발머리로 자르시는 걸 권해드리고 싶어요. 네네. 예, 단발컷은 훨씬 더 이제 지적으로 보이고 우아해 보일 수 있는 느낌이 있거든요. 물론 단발도 이제 뭐 관리하기가 쉽진 않지만 그래도 긴 머리보단 훨씬 더 가볍게 스타일링 할 수 있거든요. 뭐 헤어샵에 가서 끝에만 이렇게 볼륨을 넣어서 이렇게 볼륨 펌을 한다던가 이 뿌리 부분 준말라도 굉장히 죽으면 네네. 신경 쓰시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뿌리 부분도 해주시면 좋은데 지금 우리 자료 화면에 나오는 헤어스타일은 네, 근데 이제 단발머리 하실 때 저렇게 뽀글뽀글 파마하시는 건 절대로 피하셔야 돼요. 그렇군요. 저건 정말 아줌마. 저분이 하시는 게 면도 하시나 봐요, 지금. 그렇죠? 네, 뭐 가끔 저런 장면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런 파마는 더 늙어 보이는 지름길이에요. 그래서 그렇군요. 저런 거는 절대로 피하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요. 근데 저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여성분들은 사실 헤어스타일이 남성이 볼 땐 둘 중에 하나입니다. 긴 머리와 짧은 머리. 네. 그렇죠. 긴 머리는 좀 아름답고 뭐 청순한 스타일을 표현할 수 있다면 짧은 머리는 귀엽고 세련된 느낌. 네. 근데 아주머니들 머리는 짧은 머리보다 더 짧은 머리에다가 뽀글뽀글 파마라는 거죠. 보통 아주머니들. 근데 그거는 꼭 피해달라. 짧은 머리는 괜찮은데 그러니까 단발머리라기보다는 커트머리라고 해야 되나? 쇼컷이라고. 숏커트라고 네. 해야 되나요? 관리하기 어려울 단발머리도 것 이제 같아요. 잘 어울리는데 쇼커트 같은 경우는 사실 무조건 어울린다기보다 얼굴이 좀 작으셔야 돼요. 예, 이제 쇼커트도 잘 어울리긴 하는데 이제 얼굴이 좀 작고 너무 여기가 각지신 분은 오히려 이상하니까 좀 이제 얼굴이 작고 각지지 않았다 하시는 분들은 쇼커트도 굉장히 좀 세련되고 차도녀 이미지도 연출할 수 있으시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는 보통 그냥 저 정도 헤어 단발이나 조금 더 짧게 단발 헤어 하시는 게 가장 무난하세요. 그렇군요. 우리 혜원 씨는 뭐 본인만의 헤어스타일 연출법 같은 게 있어요? 아니면은 뭐 짧은 머리는 이렇게, 긴 머리는 이렇게 연출하는 것이 좋다. 뭐 하는 저 같은 본인만의 노하우? 경우에는 머리를 자주 손대지 않아요. 네, 미용실을 너무 자주 갈수록 이제 헤어스타일 너무 많은 변화를 하다 보면 이제 머릿결이 상할 수밖에 그렇죠,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평소에 굉장히 관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제가 잘 어울리고 좋아하는 스타일을 먼저 정하고 나서 전 미용실에 한 1년에 한 2번, 3번 정도밖에 안 가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자, 그렇다면은 헤어스타일 저희가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준마렐라 분들 긴 머리보단 짧은 머리를 선호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뽀글뽀글 파마는 제발 하지 마셔달라는. 네. 뭐, 요 정도면 괜찮을까요? 네네. 자, 좋습니다. 다음 그렇다면 저희가 얼굴로 가보죠. 메이크업. 메이크업은 어떤 변신이 필요할까요? 네, 메이크업 같은 경우는 이제 준마렐라들은 너무 트렌디하게 한다고서 좀 네. 튀게 하시면 오히려 더 좀 부담스럽고 나이 들어 보일 수가 있어요. 그냥 좀 우아하고 지적이고 심플하게 하시는 게 좋은데요. 네. 제가 먼저 피부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네. 저희 준마렐라들 아시겠지만 공통적인 부분 하나 있습니다. 이 얼굴 너무 하얗게 화장하셔서 그렇죠, 그렇죠. 목과 얼굴의 경계가 굉장히 심해요. 그래요, 근데 그래요. 이건 대부분의 맞아요. 준마렐라들이 이렇게 하시는데 근데 하시면서 티가 안 나시는 줄 아시나 봐요. 굉장히 티가 많이 나는데, 우리 본인은 어머님들은. 제가 보니까 이 네. 준마렐라들은 어떤 거에 포커스를 맞추시냐면 커버력. 아. 얼굴에 이제 잡티, 뭐 기미 주근깨, 뭐 주름 이런 거 커버에 너무 신경 쓰다 보니까 화장이 두꺼워지고 이제 결국 얼굴이 너무 하얘지는 거죠. 네, 그거만 그러면 보시니까. 커버는 좀 되면서 네네.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래요. 너무 그러니까 하얗지 않게. 사실 요즘에는 그런 기능성 제품들도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파운데이션을 무조건 막 두껍게 바르지 마시고요. 얇게 좀 반톤 정도, 피부톤보다 반톤 정도 밝게 바르시고 그다음에 컨실러로 그 잡티 부분만 가볍게 케어해 주시면 훨씬 자연스럽고 좀 피부도 깨끗하게 연출할 수 있으세요. 저는요, 어머님들이 보면은 일단 얼굴 하얀 것도 이상하지만 네. 아, 전 눈이 너무너무 이상해요. 눈썹이나 이런 거 보면은, 저희 어머님 또 어느 날 이렇게 울면서 들어오세요, 집에. 그래서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아니야, 이러시는데, 눈이 변했어요. 어머님들 눈신이라고 해야 되나요? 예, 그거 굉장히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아이라인 얘기하시는 것 네네. 같아요. 네네. 이제 어머님들 또 한 가지 특징 보시면 눈썹, 여기 이 눈썹을 네네. 문신을 그렇게 하세요. 네. 그게 산이 될 때가 네네.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굉장히 절대로 하지 말라고 권해드리고 싶은 이유가 네네. 사실 문신을 하면요 인상이 너무 강해져요. 네. 근데 그리고 좀 젊은 친구들도 가끔 하는데 뭐 젊을 때는 화장을 워낙 짙게 해도 어울리니까 괜찮은데 네. 저렇게 너무 이제 준마렐라들이 하면 인상도 강해 보이고 한번 실패하면 지우기가 너무 어렵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좀 번거롭더라도 저는 그리시는 거를 권해드리고 싶고요. 개인적으로 여쭤보고 싶은 게, 눈썹도 유행이 있나요? 눈썹 모양이? 네, 눈썹 모양도 유행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시면 안 되죠. 그렇죠. 네. 눈썹 모양이 유행이 있더라면은 하시면 안 될 것 같고, 앞에 한 요만큼 정도 짧게 하시면은 뭐 뒤에 있는 유행 따라 그리면 되는 거 아닐까 싶기도 한데.
근데 그렇게 되면 네. 앞과 뒤가 너무 색이 다르지 않아요? 달라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문신은 확연하게 차이가 납니다. 하지 마시기 네. 바라겠습니다. 예, 또 뭐가 있을까요? 얼굴에. 네, 그래서 이제 뭐 눈썹 같은 경우는 네. 조금 산 모양으로 그리지 마시고 좀 일자로 그리시면 훨씬 동안으로 보일 수 있으시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섀도우 같은 경우도 이제 뭐 브라운이라든가 은은한 펄이 들어간 골드빛으로 연출해 주시면 훨씬 깊이 있는 눈매 연출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조금 나는 자연스러운 느낌 원하신다 하시면 살구라든가 굉장히 연한 피치 핑크 톤 섀도우 사용하시면 좋고요. 그렇고요. 제 친구가요. 제 눈썹이 얼마큼 중요한지 말씀을 드리려고요. 제 친구는 종철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아이고, 실명을 거론했네요. 한모 종철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이제 학창 시절에 면도라고 싶은데 중학교 때 수염이 없으니까 눈썹을 밀기 시작한 거예요. 조금씩 밀다가 결국 눈썹이 요만큼이 남은 거죠. 그래서 엄마 눈썹 그리는 펜으로 하루는 용눈썹이라고 하죠. 이렇게 뒤에가 만화책 보면 막 이렇게 나오는 눈썹, 하나는 이렇게 무협지처럼 올리고 내리고 했는데 그거에 따라서 인상이 굉장히 많이 변하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삼자 눈썹, 산처럼 이렇게 만들어진 그 눈썹은 제가 볼 때마다 이렇게 네. 우리 어머님들이 하신 거 볼 때마다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정말 좀 주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웃고 계셔도 눈은 네. 웃고 있는데 눈썹은 하나 있는 것 같아서 좀 이질감이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일단 저희가 피부톤색 말씀드렸고 눈썹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다음은 또 얼굴에 어디를 알아볼까요? 네, 그 다음은 이제 뭐 볼터치하고 입술만 마무리하시면 입술. 되는데요. 네. 이제 볼터치 같은 경우는 요새 또 핑크색 워낙 여자들이 좋아해서 여기 가운데 너무 진하게 너무 명랑하게 하시면 강씨.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화장을 가만히 다 보면 강씨예요. 하얀색 피부톤에 빨간 네. 볼터 혹시 립스틱 빨간색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제가 아. 부정하고 싶지만 사실 저희 준말레들 그러신 분 의외로 많으세요. 그래서 볼터치도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약간 이제 은은한 피치 핑크나 오렌지 컬러 섞으셔서 이렇게 사선으로 제가 보여드리면 이렇게 광대를 중심으로 네. 사선으로 하시면 훨씬 더 우아하고 너무 이제 뭐 발랄한 느낌 없고요. 그다음에 네. 립스틱 같은 경우도 너무 진한 핑크는 오히려 더 이질감을 느낄 수가 있어요. 좀 은은한 핑크톤이나 오렌지 섞으시고 나이대에 맞는 색감이란 게 있을까요? 립스틱에도? 나이대에 맞는 색감이 뭐 무조건 있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조금은 있는 이유가 아무래도 저희가 나이가 들면 얼굴이 조금 변하고 그렇죠. 색깔이 변하고 뭐 주름이 생기고 하다 보니까 조금 이제 자신의 피부 톤이나 이미지에 맞게 해주시면 훨씬 좋아요. 그렇군요. 그래서 보면 요즘에 버건디 컬러가 젊은 친구들은 좀 안 어울리는 친구들이 의외로 많은데 저희 준마릴라도 오히려 훨씬 잘 어울려요. 좀 더 그렇군요. 고혹적으로 보일 수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너무 레드만 바르시는 거 꼭 피해 주시고요. 그래요. 제가 또 하나 여쭈고 싶은 건 요새 모든 여성분들의 로망이 사실은 동안입니다. 네. 본인의 나이보다 어려 보이는 것. 그래서 남들을 칭찬할 때 굉장히 어려 보이세요.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어떤 요즘 유행이 아닌가. 칭찬은 너무 좋은 것 그렇죠. 같아요. 그런 생각 드는데 그렇다면 동안에 대한 화장법이 따로 있나요, 우리 혜연 씨? 동안에 대한 화장법은 아무래도 좀 핑크 계열을 좀 사용하시는 게 좋고 또 아까는 사선으로 하면 조금 톡톡해 보이고 약간 스마트한 느낌을 줄 수 있지만 약간 동글동글하게 근데 좀 진하지 않게 하면 좀 동안의 이미지를 메이크업을 완성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또 눈썹도요. 좀 일자 눈썹을 그려주시면 훨씬 동안이 된다고 합니다. 자, 두 분은 동안 소리 좀 들으시나요? 전 듣습니다. 들으시나요? 혜원 씨는 뭐 동안 소리 들으세요? 저는 동안 나이가 어리시니까 뭐. 사실 저는 동안 소리를 별로 듣지 못해요. 알겠습니다. 동안 소리 듣지 못하신 분한테 제가 동안 메이크업을 물어봤네요. 좋습니다. 잘 알고 있죠. 네. 그렇군요. 자, 알겠습니다. 저희가 얼굴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일단 얼굴을 간략하게 요점을 정리해드리면 강씨 화장하지 말자. 뭐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하얀 피부에 뭐 진한 눈썹, 볼터치 빨갛게, 입술 빨갛게 이거 하지 말자. 그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가 헤어에서 이제 얼굴까지 내려왔습니다. 다음은 여자 패션의 완성은 아무래도 의상이 아닐까. 무슨 빨 중에 최고의 빨은 옷빨이 아닐까. 이런 생각 해봅니다. 의상에 대해서 좀 짚어주시죠. 네, 사실 의상 같은 경우는 너무 신경 쓰다 보면 오히려 난해한 패션이 되긴 마련이에요. 그렇죠. 이것저것 갖다 붙이거든요, 자신 없을 때.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이제 저희 취업을 준비하는 준마렐라들을 위해서 그냥 가장 누구에게나 어울리고 무난하게 입을 수 있는 옷들을 추천해 드릴게요. 네. 그래서 일단 저는 블랙 컬러를 추천해 드리고 싶어요. 블랙 컬러요? 네, 블랙 컬러의 투피스. 이제 뭐 자켓에 그다음에 블랙 스커트. 저런 식으로 이제 화면처럼 입으시면 자료화면에서 나오는 지금 저런 의상이 제일 깔끔하고 무난한 것 가장 같아요. 무난해요. 그렇죠? 누구에게나 네. 잘 무난하게 잘 어울리고. 네, 그래서 너무 이제 저 뭐 이효리 사진 같은 경우는 좀 과한 면이 없지 않아 있지만 네. 블랙이 가장 무난해서 추천해드리고 이제 여기서 포인트가 필요한데 안에 셔츠를 포인트를 주시면 돼요. 네. 네크라인이 좀 드레이프 형식으로 되어 있어서 조금 여성스러운 느낌을 강조한다거나 요즘에 유행인 그 레이스 블라우스 입으셔도 굉장히 좋아요. 네. 블랙이랑 네. 레이스
레이스가 어우러지면 좀 시크하면서도 페미닌한 느낌 때문에 굉장히 멋스러운 룩을 완성하실 수 있어요. 또 아까 보니까 커스텀 주얼리라고 하잖아요. 비교적 값은 저렴하면서 굉장히 네네. 화려한 네네. 주얼리 같은 것도 심플한 의상에 같이 잘 매치하면 예쁠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래요. 여성분들의 의상. 근데 보통 우리 주말렐라 분들이 의상을 선택을 하실 때, 뭐 밖에 나가실 때는 그래도 외출복이라고 따로 준비가 돼 있으시고, 집에서 입는 옷이 따로 일단 준비가 돼 있다는 그 자체가 좀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어떠세요? 집에서 입는 옷이 따로 있고, 밖에 나가실 때, 뭐 친구 만날 때 나가는 옷, 직장 나갈 때 입는 옷이 다 따로따로 준비가 되어 있으시나요? 두 분은? 저는 좀 집에서 입는 옷은 옷이라고 보기 어려운 옷들을 입는 것 같고요. 네. 이제 외출할 때 입는 외출복들은 다 거의 그냥 비슷한 옷들을 갖고 예를 들어서 있습니다. 집 앞에 친구와 잠깐 와서 커피 한 잔 마시러 갔다. 네. 그럴 때는 어떤 옷을? 그게 그럴 때는- 외출복인가요? 아니면? 그럴 때는 이제 외출복이라고 할 수 있겠죠. 외출복이라고 할수 하지만 있고. 이제 좀 간단하고 좀 간소한 그렇군요. 걸로 입는 네, 편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은 저희가 여러 가지 의상이 있는데 면접 패션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해주셨는데 좀 보충 설명이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보충이 있을까요? 면접 때 어떤 의상을 입어줬을 때 제일로 좋느냐 하면 뭐니 해도 일단 단정함이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색상도 지금 말씀해 주셨고 그거에 대한 보충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블랙으로 이제 단정하게 입었는데 네. 너무 심심하고 밋밋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요즘에 스카프 굉장히 많이 활용하시잖아요. 네. 이제 스카프 활용하시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인데 이제 일상에서 입으시는 것처럼 뭐 이렇게 크게 휘두르거나 이러시는 게 아니라 그냥 이제 네네. 네크라인에다가 이제 약간 뭐 스카프를 리본처럼 맨다거나 네.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게 좋고요. 그다음에 이제 블라우스 자체도 좀 드레이프 돼 있고 그다음에 레이스라던가 포인트가 있는 거. 이게 리본끼 같은 게 중요해요. 너무 과하지 않아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스카프 사이즈도 요즘에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너무 크지 않은 걸로 보면은 매는 방법이 요즘에 굉장히 시중에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뭐 리본이라던가 뭐 좀 타이처럼 스카프를 연출하는 그래요. 것도 있으니까 그렇게 입으시면 좋을 네.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스카프를 하나 했을 뿐인데 저거는 굉장히 이제 멋스러운- 외출할 때. 네, 네. 외출할 때 네. 저렇게 이제 한두 번 오히려 외출할 때는 단정하게 묶으면 조금 더 촌스럽거든요. 그래요. 그러면 혜원 씨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저희가 지금 의상을 좀 말씀해 주셨는데 의상을 일단 깔끔한 거, 단정한 의상이 최우선의 면접 의상의 최우선의 조건이다 말씀해 주셨는데 거기다 이제 외출할 때 이럴 때 좀 매칭하면 좋을 만한 것들 뭐가 있을까요? 저는 솔직히 이제 네. 가장 의상을 선택할 때 있어서 심플한 게 가장 정답인 것 같아요. 심플한 네. 의상을 선택을 하시고 앞서 말씀하셨듯이 이제 따뜻한 가디건이나 니트류를 사용을 해줘서 이제 보온성도 좀 획득을 하시고 이러다 보면 이제 면접에서 좀 더 편안하게 잘 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사진을 선희 씨가 또 나오셨네요. 네. 또 이제 굳이 포인트를 주자면 뭐 신발이나 좀 액세서리 이런 쪽에 조금 주시면 좋은데 면접 때는 아무래도 좀 화려한 의상을 피하시는 게 좋고 또 포인트를 줄 때도 너무 화려한 것은 기피하는 게 좋고요. 네. 이제 외출 시에는 이제 자유롭게 조금 시도를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자, 저기 지금 뭐 저희가 자료 화면을 통해서도 그렇고 지금 말씀하신 의상들이 굉장히 이쁩니다. 그림에 떡이 될 수도 있어요. 왜? 우리 주말렐라 분들은 이 다이어트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고심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정말 이쁜 옷은요, 사이즈가 넉넉하지 않습니다. 모든 여성분들의 고민이죠, 이 다이어트. 그렇죠, 그렇죠. 이 다이어트가 정말 우리 주말렐라 분들의 굉장히 강력한 고민인데 이쁜 옷을 입고 싶어도 몸매가 안 받쳐주니까 못 입는다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자, 몸매를 관리할 수 있는 팁, 노하우 이런 거 있으시면 알려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뭐 사실 네. 이런 말씀하시면 저에게 돌을 던지시겠지만 그럴 수도 있습니다. 네, 저는 원래 체질이 좀 살이 잘 안 찌긴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제가 간단하게 그래도 주변에 워낙 다이어트들을 많이 하시니까 말씀드리자면 제 생각에는 움직이는 운동만큼 좋은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뭐 무조건 굶어서 빼는 건 무조건 요요가 옵니다. 그래서 운동을 하시는데 그렇죠. 사실 저희 준말렐라들이 뭐 헬스장 매번 가기 힘드시잖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하루에 15분만 투자해도 할 수 있는 운동법들이 굉장히 많이 그렇죠. 있거든요. 이건 굉장히 요즘에 화제라서 이런 거 뭐 인터넷 찾아보셔가지고 간단하게 따라 하셔도 굉장히 효과 보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야식은 절대 금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거네요. 야식 드시지 말고 네. 금식하시지 마시고 운동하시면 네. 됩니다. 이 얘기네요. 우리 혜원 씨의 노하우 팁. 혜원 씨는 체질이 네. 계속 원래 마른 체질, 우리 최지영 기자처럼 마른 체질은 아니죠. 저는 전혀 마른 체질이 그렇죠. 아니고요. 관리하셔야 되는 좀 약간 체질. 고무줄 같은 몸이에요. 조금만 많이 먹으면 살이 탁 찌고요. 네네. 조금 안 먹으면 살이 빠지는데요. 그게 그래서 저는 정상이죠. 뭐. 그래서 저는 식단에 조금 예민합니다. 이제 좀 살을 빼야 할 때는요, 탄수화물 섭취를 줄이는 편인데요. 이제 한마디로 하얀색으로 된 식품은 다 섭취를 안 하고
배가 고프면 고기를 좀 구워 먹고요. 이런 식단 조절을 통해서 좀 살을 빼는 폼이고, 저 같은 경우에는 헬스 같은 운동이 좀 맞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테니스나 이렇게 제가 즐겁게 할 수 있는, 네. 즐겁게 할 수 있는 운동을 통해서 좀 살을 빼는 편입니다. 그래요.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운동할 때 헬스를 어쩔 수 없이 하긴 하지만 제가 좋아하는 건 뭐 테니스나 뭐 배드민턴 굉장히 운동이 많이 되더라고요. 이런 좀 뛸 수 있는 운동을 가볍게 하시면은 좀 좋지 않을까. 너무 심하게 하면 오히려 많은 음식을 섭취하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맞아요. 저도. 운동은 좀 적절하게 네. 적당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근데요, 지금 말씀하신 두 분이 말씀하신 얘기 굉장히 뻔한 얘기입니다. 모든 분들이 다 알고 있는 얘기예요. 다 알고 있는 얘기를 저희가 시간을 투자해서 생방송 등의 전문가분들에게 여쭙다는 이 자체가 굉장히 좀 수치스럽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당연한 얘기입니다. 이래도 안 되시는 분들 있으세요. 그렇죠? 난 그렇게 했는데도 안 돼 하시는 분들, 이번 분들에게 줄 수 있는 팁이 분명히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네. 그래서 네. 제가 말씀드릴까요? 네, 말씀해 주시죠. 최정 기자부터. 그래서 사실은 이제 살이라는 게 단기간에 빠지진 않잖아요. 네. 좀 노력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노력을 하시는 중에 뭐 면접이라던가 중요한 일이 있으실 때 옷을 입으셔야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최대한 옷으로 커버할 수 있는 방법을 그래요. 알려드릴게요. 이런 대답이 나와야지 전문가 네, 같거든요. 자, 그렇다면 뚱뚱하신 분들, 다이어트를 했는데도 안 되시는 분들, 어차피 나중에 빠지시겠지만 지금 당장 못 빼시는 분들, 옷으로 커버할 수 있는 방법 알려주시죠. 네, 지금 굉장히 흥분하신 것 같은데. 저 굉장히 왜냐면 이런 분들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 정말 해주셔야 됩니다. 이게 전문가다운 모습이 아닌가 싶어요. 네, 제가 그러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옷을 선택하실 때 아시겠지만 블랙처럼 어두운 계열을 선택하시는 게 좋아요. 네. 아시겠지만 밝은 컬러는 되게 퍼져 보이는 현상이 있고 어두운 컬러는 축소되어 보이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블랙처럼 뭐 브라운 이렇게 어두운 계열 입으시고요. 그 다음에 대부분 좀 등치가 있으신 분들은 네. 그 자기의 살을 가리려고 굉장히 루즈한 옷을 입으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거 원래 몸보다도 더 뚱뚱해 보이니까 절대 이 부분은 피하셔야 되고요. 네. 최대한 자신의 몸에 맞게 입으시는 게 오히려 더 날씬해 보일 수가 있으세요.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보시면 자신의 신체 중에 조금 더 날씬한 부위가 분명히 있습니다. 네네. 예를 들어 상의가 좀 나는 날씬하다. 그러면 상체를 좀 타이트하게 하고 하체를 조금 넉넉하게 입으면 그러니까 날씬한 부분을 강조해달라. 그렇죠. 강조하면 되거든요. 뭐 그렇군요. 하체가 날씬하시면 하체에 스커트를 입거나 스키니를 입어서 이렇게 시선을 하체로 이렇게 가면 다리가 날씬하니까 그냥 전체적으로 날씬해 보이지 뭐 다리는 날씬하고 상체는 뚱뚱 이렇게 사람들이 보진 않거든요. 네. 맞아요. 이렇게 제가 옷으로 자주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요. 근데 지금 최 기자님이 말씀하시면서 다리를 이렇게 했는데 굉장히 순간 민망해졌어요. 그럼 좀 안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좋습니다. 자신이 날씬한 부분을 좀 강조하는 방법, 그리고 색깔을 좀 어둡게 하셔야지 살이 안 쪄 보인다. 저희가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이 가을 하면은 남성분들은 코트도 있지만 여성분들은 이 스카프나 이런 뭐 액세서리라고 해야 될까요? 액세서리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는데 이제 겨울입니다. 근데 겨울 액세서리 하면 생각나는 게 전 장갑밖에 없어요. 장갑과 마스크. 뭐 이 정도밖에 없는데 겨울 액세서리 뭐 활용할 만한 것들 뭐 있을까요? 네, 저는 네네. 겨울에 주로 머플러나 말씀하셨듯이 장갑으로 좀 포인트를 많이 줘요. 장갑 굉장히 저렴하면서도 또 예쁘고 좀 장식이 달려있는 장갑도 많이 있거든요. 네. 심플한 옷을 입으시고 장갑이나 머플러를 통해서 어떤 포인트를 주시면 좀 멋진 패션의 완성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이제 뭐 신발 같은 경우 저희가 이제 머리부터 발끝까지 일단 내려와야 됩니다. 신발 같은 경우도 굉장히 빨이 중요합니다. 그렇죠? 옷발 그리고 신발발. 발발이라고 하죠. 네, 전문 용어로. 자, 발발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발발은요. 네. 지금 겨울철에는 사실 앵글부츠 굉장히 많이 신으시는데 특히 면접 때는 근데 앵글부츠 잘못 신으시면 조금 약간 뭐랄까 격식 없어 보일 수가 있으시거든요. 네. 근데 요즘에 보시면 이 앵글도 무릎으로 넘어 올라오는 거 말고 근데 앵글 부츠가 뭔가요? 제가 잘 몰라서. 앵글부츠 말씀드리면요. 네네. 제가 발목 위로 올라오는 이 복숭아뼈 위로 올라오는 이렇게 여기까지 올라오는 신발을 앵글부츠라고 하는데요. 네네. 사실 이게 조금 따뜻하고 신기에는 좋은데 네네. 이 면접 때는 좀 격식 없어 보일 수 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완전 딱 발목이나 조금 아래로 내려오는 타입이 있어요. 네. 그런 걸로 신으시면 훨씬 더 이제 격식 있어 보여서 면접 때도 신기에 편하시고 그다음에 소재도 이제 스웨이드나 가죽처럼 고급스러운 거 선택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네. 혜원 씨는 어떠세요? 신발. 네, 저도 겨울철에는 무엇보다도 보온성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말씀하셨듯이 앵클부츠도 좀 발목이 보이는 편으로 보이고요. 또한 이제 스웨이드 재질이나 또 안에 털이 달린 신발도 좀 있거든요. 약간 플랫하면서도 안에 털로 보온성을 갖춘 신발이 있습니다. 잘 찾아보시면 올겨울 따뜻하고 또 아름답게 완성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신발은 어떤가요? 그 가죽으로 쇠목으로 되어 있고 안에 털이 있는 거 사극 신발이라고 하죠. 남성분들은 그 신발을 볼 때 사극 보면은 네. 어그부츠인가요? 그 신발은 면접
때 신는 신발로는 최악의 신발이겠죠? 네, 지금 좋습니다. 나오네요, 어그부츠. 저거 신으시면 탈락되신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저거는 그냥 평상시에 네, 왔다 갔다 평상시에. 하실 때 뭐 편하게 네, 신으시면 네. 될 것 같습니다. 친구들 만날 때. 그렇죠. 자, 저희가 이렇게 해서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일단 쭉 한번 돌아봤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패션에 영 자신이 없는 우리 준마렐라 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조언 뭐가 있을까요? 우리 최정 기자부터. 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자신에 대한 자신감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뭐 나는 뚱뚱하고 뭘 입어도 안 예쁘니까 뭐 난 안 돼. 이렇게 해서 자꾸 뭐 편한 옷만 입으시다 보면 오히려 더 자존감이 더 낮아질 수 있거든요. 움츠려들고 사람이. 그래서 그냥 다양한 옷도 한 번씩 입어보고 또 입고 싶은 옷도 입어보고 시도해 보시면 분명히 자신에게 맞는 옷을 선택할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좀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감을 좀 갖고 당당해지셨으면 좋겠어요. 네, 좋습니다. 네. 자, 우리 혜원 씨도 지금 우리 TV를 시청하고 계신 우리 준마렐라 분들에게 또 패션이란 이런 것입니다라는 어떤 응원의 말씀 뭐 드릴 수 있으면 뭐가 근데 있을까요? 저는 요즘 준마렐라 분들 중에서 이 패션 굉장히 잘 입는 분들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오히려 네. 20대보다 자신의 스타일을 잘 알고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성숙한 매력까지 갖고 있는 게 장점이 아닌가 싶은데요. 옷을 구매하지 않더라도 옷가게에 자주 가셔서 입어보는 거 저는 추천합니다. 현재 패션 트렌드도 잘 알 수 있고 또 자신에게 잘 어울리는 옷들을 평소에 잘 아셔서 옷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시즌 때 구입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준마렐라의 도전, 이 패션의 완성에 대해서 저희가 쭉 말씀을 드렸는데요.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저희가 이게 30분 안에 저희 이 생방송 시간 안에 짚어드릴 수 있을까 싶었는데 대단합니다. 달려왔습니다. 저희가 좀 숨가쁘게 흥분을 하면서 막 달려왔더니 30분 안에 속성으로 저희가 요점만 딱딱 집어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쭉 말씀을 해드렸는데요. 오늘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저희에게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또 저희가 방송 이후에도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마렐라의 도전 함께 이끌어주신 우리 두 분 자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준마렐라의 도전.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예고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내일은요, 저희가 일주일의 마지막 금요일입니다. 금요일에는 여성 멘토링 코너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내일은 저희가 특이하게 특집을 좀 준비해봤습니다. 준마렐라의 도전이 선정한 대한민국 여성 멘토 베스트 5에 대해서 저희가 준비를 해봤는데요. 그렇다면 5분의 멘토분께서 나오신다는 얘기인지 한번 내일 또 채널 고정해 주시고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예고해 드릴게요. 신규 프로그램 예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열려라 성공 취업, 고용률 70% 달성 일자리 매칭 프로젝트입니다. 주제는 취업준비생, 중장년층, 경력단절 여성, 대한민국 국민들의 일자리 찾기에 대해서 저희가 이야기를 하고요. 방송 일시는 2013년 12월 2일 오전 10시 30분 첫 방송이 된다고 합니다. 다음 주 월요일이네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시청,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좀 더 알찬 내용으로 다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면서 우리는 이 땅의 모든 준마렐라를 응원합니다. 준마렐라의 도전!